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읽는 남자 김재철입니다. 예,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경영 여사의 그 얘기, 또 큰언니 유인순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굉장히 가족들의 그 슬픔, 아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이란 게 저도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아있을 때 행복을 느껴야지. 그래서 나중에 여행하고 나중에 뭐 하고 가족들하고 하고 하는 거, 그거 나중이란 건 없더라고요. 저는 뭐 아직도 크게 산 건 아니지만 저는 정말 다행이었던 게, 재밌게 일하고 재밌게 논다. 매일 매주 이렇게 이제 평생을 살아와서 처음에는 능력도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리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행히 정말 고마운 건 지금까지도 큰 불만이 없어요. 그냥 대한민국에 뭐 웬만한 해외여행도 엄청나게, 그 돈이 없어요. 부정한 돈은 받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대신에 뭐 제 재주가 있어서 이렇게 뮤지컬 회사나 이것도 꾸려나가고요. 역사에 대한 건 앞으로 혹시라도 들으신 분이 있으면, 역사에 대한 건 어떤 주제를 얘기하더라도 제가 그 주제에 대한 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이내 줄거리 다 써냅니다. 줄거리 일주일 내. 그러니까 저한테 부탁해 주세요. 그냥은 절대 안 되고요. 제가 작가보다 그거는 훨씬 손이 빨라요. 그래서 작가들이 이 역사극에 대해서 고구려 신라 백제 광개토 대왕 장수왕, 그 다음에 김춘추 선덕여왕 진덕여왕 문무대왕, 그 다음에 효공왕 다 꿰야 돼요. 백제 의자왕 성왕, 그 다음에 공주 문영왕, 왜 한성백제가 공주로 갔다가 왜 사비로 옮겼는지, 의자왕의 체온은 어땠는지. 사실 그 신라하고 백제 싸운 다음에 백제가 져가지고 의자왕부터 한 12,000~13,000명이 당나라로 끌려갔잖아요. 의자왕 거기서 죽었죠. 이런 역사를 다 깨고 있어야 돼요. 공주에 와서 문영왕 시대가 제대로 됐으면 백제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문영왕의 그 찬란한 문화, 문영왕릉. 저 72년도에 벌써 문영왕릉 가봤습니다. 71년도인가 문영왕릉이 우연히 발견됐는데, 저 72년도 가서 봤다니까요. 제가 이 역사에는 많이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신문기사 보고도 가기도 하고요. 어디든, 예를 들어서 뭐 그게 목포든 순천이든 영암이든 한평이든, 경상북도 칠곡이든 외관이든 상주든 영주든, 강원도 태백이든 평창이든 횡성이든 원주든 어디든 다 해야 됩니다. 제주도 같으면 제주시든 서귀포든 애월이든 협재든 삼방굴사든, 어디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일본에 대해서는 동경, 오사카, 나고야, 교토, 오이타, 미야자키, 그냥 어디든, 기후가 됐건 홋카이도가 됐건. 영국에서 프랑스로 어떻게 가는지, 프랑스 벨기에로 어떻게 가는지, 이태리 어떻게 가는지, 모로코, 아프리카 어떻게 가는지, 스칸다나비아 상국을 어떻게 가는지, 거기서 뉴욕을 먼저 갈지, 워싱턴을 먼저 갈지 다 머릿속에 깨고 있죠. 왜냐? MBC 문화방송 덕에 여행도 엄청나게 했고요. 특파원도 오래 했고요. 그리고 원래 놀기를 좋아하니까 돈만 모으면 그냥 여행 다니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그래서 제가 이 뮤지컬을 할 수 있는 길이 생겨 있는 거죠. 스토리를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최근에는 제가 한 4~5년 전부터 또 관심 두고 있는 게 가야입니다. 가야. 이 문재인 정권 시대에 가장 신경 쓴 게 역사계에서는 가야의 문화였습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사국시대였잖아요. 가장 강력했던 고구려, 그죠? 북방 요동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는 백제. 왜냐, 백제는 중국하고 맞닿아하고 있어서, 중국하고 뭐 당나라, 진나라, 그 다음에 명나라, 그건 참 뒤에 얘기지만은 삼국시대.
예, 우리 조조 나오는 삼국시대부터 그 이후에 그 해안으로 배로 심하게 하면 1시간 반이면 휙 가면 2시간이면 가잖아요. 바람 타면은. 요동반도 이런데. 그러니까 그 백제는 지금의 평택이 옛날에 당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백제 땅이죠. 근데 신라는 바다를 통해서 뭐 어디를 외국을 가려고 하면 저쪽 외국은 일본 오면 저건 미개한 나라고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신라 때 이거 어떡하든 절로 돌아서 중국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가긴 가는데 그걸 가려면 경주에서 출발한 그 배가 울산을 거쳐서 울산 옆으로 해서 부산으로 해서 그 다음에 쭉 타고 들어가서 우리가 순천으로 해서 뭐 그거 올라가서 목포로 해서 이렇게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해적이 많아. 잘못하면 뭐 가져가는 거 해적들에게 다 뺏겨. 그죠? 근데 옛날에도 첩자들이 있으니까. 또 알려서 그강꾼이 그 고리 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해적이 많았어요. 그때 해적들 얘기. 최근에 뭐 영화 하나 보니까 그 해적 얘기가 뭐 가지고 다룬 게 있던데.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고 역사를 많이 앓고 뭘 많이 알아야 지식이 쌓여야 스토리를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거죠. 예. 신라가 굉장히 불리했어요. 근데 항상 불리하고 악정고투하던 사람이 꼭 나중에 이깁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대통령이 되시는 거잖아. 김대중 그렇죠? 국회의원 선거만 4번인가 떨어졌어요. 국회의원 선거만 서너 번 떨어지고 대통령 선거 4번 만에 되고 김영삼 당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민주화의 화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누가 뭐래도 김영삼의 그 용기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고 제가 정치부 기자 출신이 돼서 옛날에 이제 두 분 다 알잖아요. 너무 두 분 다 친했던 분들이고 그럼 김대중 선생이 그래요. 제 민주당과 우리 출입했습니다. 내가 김영삼을 이길 수는 없어. 나는 저 벽을 어떻게 넘을까? 저 산을 어떻게 넘어가지? 저 덕유산을? 지리산을? 가만히 있어요. 추풍령 밤이면 산 적도 있다는데. 원래 DJ 선생님 걱정이 많으세요. 이제 압박을 많이 당해가지고 수사도 많이 받고. 그리 생각하는데 내가 눈을 뜨잖아. 그러면 김영삼은 그 벽을 그냥 발로 차고 저쪽 가 있더라고. 본인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 김대중 선생님은 이호 예석해서 저를 아꼈거든. 왜냐? 정치부 기자였으니까. 제가 뭐 김대중 편이다, 김영삼 편이다, 그죠? 제가 뭐 이해청 편이 아닌 거죠. 노무현 편이 아닌 거죠. 그때는 기자니까, MBC 문화방송 정치부 기자니까 기자는 본 걸 그대로 쓰는 거고 그게 MBC를 위한 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이란 그런 그런 정신이 있는 거죠. 정신없는 사람이 기자하면 안 돼요. 그건 돈에 흔들려서 거의 나중에 다 감옥 가더라고요. 돈 빼먹고. 지금 언론이 그렇잖아요. 지금 언론 중에 기자들 중에 좋은 놈보다는 나쁜 놈이 훨씬 2배, 3배, 4배 많습니다. 지출세만 위해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언론 싹 바꿔야 됩니다. 예. 특히 민노총에 거하는 그 세력들 빨리 바꿔야 됩니다. 왜냐? 그리 않으면 국민들이 맨날 딴소리 듣고 있는 거예요. 그 광우병. 예,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머리에 구멍 뚫린다. 그거 가지고 얼마나 MBC가 난리 쳤습니까? 비대수첩에서. 그럼 옛날에 대통령 후보한 정동영 후보, 내 한해 선배인데 그 정동영 선배나 내 후배가 박영선 장관 다 미국 가서 저 남편도 미국에서 공부했고 다 애들도 다 미국에서 공부했잖아요. 아는 사람이 더해. 무서운 거야 정말. 인간은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조심합니다. 나도 그리 될까 봐. 저는 그렇게는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폐7호로 제가 언론계 딱 한 사람으로 딱 민주노총에 맞섰다는 거죠. 끝까지.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노조는 저희 민노총 MBC 노조 그 노조들은 일주일이면 제가 다 그냥 나갈 거라 생각한 거예요.
왜냐? 사람 좋고, 기본 돼 있고, 사람 좋고, 술 잘 사고, 예. 또, 촌놈이고, 자기들이 우습게 본 거죠. 윤석열을 우습게 봤듯이. 근데 저는 대부분 제가 역사를 전공하고, 리더십을 연구하고, 이순신을 쳐다보고, 그다음에 박정희를 쳐다보고, JP를 쳐다보고, 김대중 선생을 쳐다보고, 안창호를 쳐다보고, 김구를 쳐다보고 이렇게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대부분의 영웅들이 가진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일반 우리 시청자나 애청자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강한 사람으로 보이죠. 아닙니다.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강합니다. 때로는 한없이 강하고 때로는 우리 필부보다도 한없이 약합니다. 갈등을 겪고, 네, 결정이 나면 다 놓아줘. 이순신 그러잖아요. 이순신이 스스로 탁 부하더니 칼로 그 자리에서 뵌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추상같이. 왜 뵀냐? 일주일 뒤에, 열흘 뒤에, 한 달 뒤에 외놈들이 와서 지금 그거를 갖다가 쌓아놓은 건데, 군량을. 그걸 자기 가족 준다고 한 대박 두 대박 모아서 한 말 가져가다 잡혔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먹고 치잖아요. 동지들이 외놈들하고 싸울 식량을 그 자리에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단호할 땐 한없이 단호해야 되더라고요. 이번에 그냥 한동훈 카드, 속이 시원한 카드입니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대단한 분이구나. 전번에 제가 경주에 오셨길래 그때 제 경주에 김석기 의원이나 준하경 시장이나 여러 명 같이 뵀는데 참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제 제가 정치국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그 옆에 사람들이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터지니까요. 문재인 대통령도 옆에 사람들이 잘했더라면 지금 같이 이렇게 앞날이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침이 불안한 남자 중에 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예. 오늘 조금 다른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그러니까 약간 좀 저도 센치해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대 9의 열전. 야, 이게 뭐야 이거 11대 9의 열전. 재밌어 보이지 않습니까? 72년 11월 스웨덴에서 열리는 스칸디나비아 탁구대회에 참가한 한국 선수들은 개인진에서 우승했다. 지금 같으면 탁구가 세계 선수권에서 우승했다, 양궁이 우승했다. 그렇구나. 골프가 전 세계에서 우승했다. 4번 연달아 우승했다. 그렇구나. 우리나라가 35,000불이 됐다. 그렇구나.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예. 추우면 따뜻한 물 틀고. 저도 지금 녹음하면서 히터를 약간 틀었어요. 추워서. 예. 더우면 에어컨 이거 틀면 되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선수들이 나가서 올바른 탁구 거기서 연습을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예? 심하게 하면 그냥 정신력 하나로 맨날 우리 주장하던 정신력 하나였죠. 예? 그 카라스키아 다운 4번인가 다운 5번 6.7기인가 홍수환 그 정신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홍수환하고 저 그때 국민학생 중학생인가 텔레비 보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럴 만큼 스포츠 하나에 대한민국 이 조그만 나라가 이겼다는 게 기적이잖아요. 예, 다 누에 치면서 살면서 다 이리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 잠실 있잖아요. 잠실이 뭡니까? 그 누에 치던 장소가 잠실이에요. 지금 그 잠실. 그때 누에를 가진 사람들은 지금은 정말 또 그 돈 가지고 또 가로세로 연구소 돈 넣어주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걱정이 되네. 예. 그때는 서울의 인사동에 서울의 인사동에 지금 제 사무실에 인사동에 한 평 팔면은 잠실 그 석촌호수 그쪽 주변은 200평 샀겠죠. 이런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72년 12월 이 스웨덴에서 이제 스칸디나비아 탁구 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이제 우승한 거죠. 이어서 돌아오는 길에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여 개인전과 단체전을 모두 석권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이래 생각, 이건 누군가? 이거 이에리사 얘기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나요. 맞습니다. 그때 영웅이 이에리사였죠. 이들이 귀국 보고차 청와대로 유교사를 예방한 것은 그해도 저물 무렵 12월 19일 오후 3시였다. 문교부 장관, 대한체육회장 등이 이에리사 형을 비롯한 28명의 선수를 인솔하고 예방한 것이었다. 아이 또 이겼어요. 너무 우리만 이기지 말고 살살 봐줘가면서 하지 그랬어요. 가벼운 농담을 던지며 여사는 선수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진심으로 기뻐하고 격려해 주었다. 다과의 도중 선수들이 획득한 우승컵을 놓고 기념 촬영을 했다. 그때 이를 이에리사 양이 전해준다. 아마 국회의원까지 하셨죠. 전국구. 그렇게 바쁘신 여사님이 그 수많은 우승컵에 새겨진 글자를 일일이 봐주시고 여러 가지를 물어주셨어요. 외지에 나가서 고생하지 않았느냐, 숙소가 불편하지 않았느냐, 꼭 어머니같이 자상하셨어요. 기념 촬영을 마치자 여사는 의회 요청을 하였다. 부탁을 한 거예요. 선수들이 획득해온 그 수많은 컵들을 단 하루만 청와대에 두고 갈 수 없느냐. 부탁을 한 거죠. 마침 대통령께서 행사로 나가시고 안 계세요. 여러분들이 컵을 많이 따왔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그래야 실감이 덜 나실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 직접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루만 두고 갈 수 없을까요? 선수단장을 흡족한 표정으로 그러시라고 했다. 아니 대통령 영부인이 대통령도 봐야 되니까 하루만 두고 가세요 그러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참 우리 유경수 여사님 그러니까 그 누구냐 박정희를 공경하는 이봉규다 뭐 누구나 그 수많은 사람도 유경수 여사 공경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공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무지해서 몰라서 그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식한 놈이 제일 용감하다. 그래서 무식한 놈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 돈 있어봐야 그 정말 무식한 놈이야 저놈 이런 거 제일 비참하더라고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모두 기뻐했어요. 영부인께서 그처럼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니 땀 흘리며 열심히 참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땀 흘리고 우승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어느 선수의 말이었다. 이어서 73년 4월 23일 한국 탁구 선수들은 이번에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열린 그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단체전에서 우승하고 더비용컵을 안고 돌아왔다. 여자 개인전에서는 동메달을 땄다. 세계 선수권을 획득한 것도 장한 일이지만 그들은 공상권 안에 뛰어들어 국기를 떨치고 돌아온 것이다. 그 당시에는 헝가리다 뭐 체코슬로바키아다 이런데 우리 국민들 못 들어가요. 비자가 안 되잖아요. 그때는 러시아, 중국 다 안 돼요. 우리를 받아주지 않죠. 왜냐하면 적성국가니까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체코, 헝가리 여기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근데 특별한 경우만 이럴 때 왜 우리 큰 행사 있을 때 일본 북한 받아주듯이 예. 거기 가가지고 우승을 한 거니 얼마나 참 대단하겠어요. 참 대단하죠. 선수들과 임원들은 전 국민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지금 탁구 선수들은 참 안 됐죠. 그래도 뭐 열심히 하시니까. 공항에서 시청하까지 카프레이드가 펼쳐지고 시청하 광장에서 환영식이 베풀어져. 식이 끝나자마자 그들 21명은 청와대를 예방하였다. 대통령은 그들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했으며 대접견실에서 4분이 환영 다과회를 베풀어 주었다. 테이블 위에 축하 케이크가 마련되어 있었다. 탁구협회 회장, 선수대표와 함께 여사는 노란 저고리 소매를 들어 올려 케이크를 잘랐다. 지금 이 케이크는 3천만 동포가 함께 다 같이 자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5천만이잖아요. 5천만 넘어섰죠.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5천만 이하가고요.
이제 외국에서 와서 국적을 가지거나 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5,100만이나 이래 될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72년도,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이네. 예, 인구가 3천만 동포. 예. 여사로서는 드물게 화려한 표현으로 선수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그러자 한 선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여사님, 저희들이 사라예보에서 공을 칠 때 공 하나하나를 제 힘으로 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천만의 힘으로 때렸어요. 참, 이 선수 참 말도 재밌게 했네. 이 표현이 실감있게 들릴 만큼 모두 흥분과 감격에 쌓여 있었다. 그 나라 예방은 선수들이 승리하고 돌아온 보고를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드리는 의례적인 일면도 있었다. 그러므로 여사는 나흘 후 27일 다시 불러 오찬을 베풀어 주었다. 그들을 초대하면서 여사는 경기를 할 준비를 하고 오라고 당부하였다. 대통령께 시범 경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였다. 여사님은 경기장에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경기를 여러 번 보셨어요.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보실 기회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리려고 그러신 거예요. 이에리사 선수의 말이다. 27일 청와대 식당에는 선수 17명, 기자단 22명, 체육회장, 정무수석, 대변인 등 57명이 모였다. 오찬이 시작되기 전 임시로 마련된 탁구대에서 선수들의 경기가 벌어지고 대통령 내분도 탁구채를 잡았다. 모여든 기자들의 응원 속에 네 분의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이제 탁구, 예? 그래서 백중의 열전을 보여주었다. 연속적인 우승과 박수가 터져나오는 청와대에서 즐거운 한때 카운트는 8대8에서 대통령이 강 서브가 주요하여 9대8로 앞섰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브를 세게 넣어가지고 지금 하나가 찔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브로 먹이시기예요. 치사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죠? 예, 옛날에. 저도 뭐 우리 다들 집사람들하고 옛날에 탁구 많이 치지 않습니까? 얼굴이 빨갛게 상기된 여사가 분발하여서나 실력의 차는 어쩔 수 없는 일, 대통령 그저 빙그레 웃고만 있었다. 세상에 부부간에도 지면 억울한 거야. 고스톱을 쳐도 지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맞습니다. 이 게임이잖아요. 성패 없는 게임을 하는 거 별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남자들 가면 골프장 가도 그 다음에 탁구 시합을 하더라도 저희도 옛날에 그 다 시합에도 약간의 짜장면 걸어놓고 하잖아요. 그래야 막, 예.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오는지. 재밌네. 얼굴이 빨갛게 상기된 여사가 분발하였으나 실력의 차는 어쩔 수 없는 일, 대통령은 그저 빙그레 웃고만 있었다. 어디 보세요. 여사의 세창 공격이 그만 그물에 걸리고 카운트는 10대8. 그러나 여사의 실력도 만만치 않았다. 10대9로 6박. 끝내 대통령의 공격이 여사의 왼편 쪽 허를 찔러 드디어 11대9로 시합 종료. 그래서 제목이 11대9였구나. 대통령이 이긴 것이다. 여사는 탁구채를 지켜들고 웃으면서 소리쳤다. 두고 보세요. 여성팀이 지나. 그렇지. 이에리사 이리 나와요. 대통령께 멋진 실력을 보여드려요. 그리하여 또 한바탕 웃음이 터지고 대통령과 이에리사 양의 시합이 펼쳐졌다. 이 상대가 만만치 않은데. 대통령도 웃으면서 라켓을 잡고 나섰다. 사라예보 세계 탁구 선수권 여자 단체전에서 우승을 하게 된 주역이라 할 수 있는 이에리사 선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일담이 있다. 73년 사라예보에서 우승한 그 다음에 2월 독일 미넨 오픈대회가 있었다. 그때 한국 여자 탁구팀이 참가하게 되었으나 이에리사 양은 기관지염으로 편도선을 앓아 출전을 포기할 형편이었다. 만일 주전 선수인 이에리사 양이 빠지게 되면 한국 여자 탁구 선수의 팀워크도 문제로니와 기술이 원숙의 절정에 이른 그녀로서도 세계 대회의 또 하나의 재패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그 대회에서 한국 여자 탁구 선수들은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독일 미넨에서요. 특히 이에리사 선수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겨우 개인전에 출전하였을 뿐 단체전은 출전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실을 유경사는 신문 보도를 통해 알고 있었다. 귀국하는 그날로 그들 대회에 참가했던 박미라, 정현숙도 그때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이에리사 선수 등이 보고를 드리려고 청와대를 예방하였다. 이때 유교사는 이에리사 선수를 보며 아프다는 말 들었어요. 여기 올 것 없이 어서 입원부터 해야 하잖아요. 얼른 병원에 가보도록 해요. 이 말을 들은 이에리사 양은 어머니 같은 따뜻한 정을 느꼈다고 수려하고 있다. 여사님의 말씀에 따라 청와대를 다녀나와 곧 병원에 갔어요. 그 일주일 후쯤 여사님이 보내시는 화분과 금일봉을 비서가 병원으로 가져다 전해주더군요. 바빠서 이번한 사실을 미처 기억에 두지 못한 것이
이거 바빠서 더 빨리 그거 해야 되는데 조치를 못해 미안하다는 뜻인 거죠. 그때 화분에 메어 보내신 본인의 리본에 이 에리사 양의 왕쾌를 빕니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유사님이 돌아가신 지금에도 그 리본을 내 책상 위에 걸어놓고 보곤 해요. 74년 그 돌아가신 후에 책상 위에 놓고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보고 있겠죠. 그런 자상하시고 고마우신 유사님이 세상을 떠나시다니 정말 너무너무 억울해요. 친어머니처럼 대해주셨는데 8월 15일은 제 생일날이에요. 그 생일날에 예사님이 돌아가시다니요. 이 에리사 양의 말이다. 한국 여성들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여사의 관심이나 노력은 이미 위에서 수술한 바 있다. 또한 그것에 못지않게 여성의 체위 향상에 대한 관심도 깊었다. 그래야 여성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많은 힘을 기울였다. 여사는 여자 전구대, 배구대, 탁구대에 각각 영부인배를 하사하셨고 직접 참석하여 시구를 하였으며 관람도 하고 그들을 격려주었다. 그 외에도 공화당 총재 영부인배 쟁탈 탁구대회도 있었다. 우수한 여자 선수가 많이 배출되어 국위를 선양하는 것도 더없이 기쁜 일로 생각하였으나 여자 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에 유념하여 영부인배 어머니 배구의 배구 대회와 같은 순수한 일반 여성들의 경기를 통한 여성 체육 진흥에 힘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74년 9월 21일 74년 9월 21일이면 74년 8월 15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불과 한 달 뒤네요. 제4회 영부인배 쟁탈 어머니 배구대회가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다. 여사가 돌아가시고 한 달 여섯 만의 일이었다. 개회식 식순에 따라 여사를 애도하는 조가가 불려졌다. 장충체육관을 메운 관중이나 경양각지에서, 경양각지라는 것은 전국에서 모여든 어머니 배구 선수들은 숙연해졌다. 정렬해 있는 선수 중에서 흐느끼며 우는 소리가 들려오자 흐느끼면 삽시간에 전 선수들 사이에 번져 극기야 울음바다가 되어버렸다. 이날 유교사를 대신하여 어머니를 여인 슬픔을 억누르고 근혜양이 참석해 있었다. 검은 상장을 달고 있었다. 그날처럼 뼈에 사무치게 여사님의 고마움을 깨달아본 순간도 슬픔을 경험한 일도 드물었어요. 도저히 오해를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시합에 참석했던 한 어머니 배구 선수의 수레였다. 그녀는 이어 다음과 같은 말을 들려주었다. 그날 근혜양의 어젓한 모습에 우리는 모두 감탄했어요. 우리들이 흐느낄 때 근혜양인들 오죽했겠어요. 그러나 끝내 겉으로는 눈물을 보이지 않고 의연한 태도를 지키고 있더군요. 식순에는 없었지만 근혜양의 간단한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여러분들은 어머니가 계실 때보다 더 훌륭한 경기를 보여달라는 요지였어요. 근혜양의 그날 태도를 보고 우리들은 모두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믿음직스럽게 여겼지. 이런 일이 있었다. 근혜양이 대학을 졸업하던 그 무렵의 일이다. 비서실에서 유교사의 지시에 따라 연애에 초청할 인사들의 초청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어느 비서가 초청된 명단 속에 적혀있는 모 인사를 지적하면서 비합조적인 이런 분이 어떻게 명단 속에 끼어 있을까 하고 의아해하는 것이었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근혜양이 그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다. 마음에 맞는 이만 만나는 것은 소인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어요?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서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인이 하는 일이에요. 비서들은 근혜양을 쳐다보면서 마음속으로 감탄했다. 그 어머님의 그 따님이시구나. 여사는 이 이야기를 훗날 비서를 통하여 듣게 되었다. 그네 정말 고마워. 그렇게 속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다니 내게 큰 도움이 되겠구나. 내 힘이 부족하면 너에게 부탁해야겠어 하고 무척 만족해 하였다. 마음에 맞는 이만 만나는 것은 소인이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만나는 게 대인이고 그게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지도자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정신을 그대로 지켰더라면 왜 옛날에 김무성 대표나 배신자라고 하는 유승민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다툼이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그 일이 탄핵으로 이어졌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발전이 정체됐고요. 문재인 시대가 와서 촛불 집회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자살하고 적폐로 잡혀가서 그 명예를 지키느라고 무죄로 나온 보안사령관도 박지만 동기도 자살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직장을 잃고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견뎌야 했지 않습니까? 조금 원망스러워요. 그때 좀 더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아버님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그래서 이 책이 사실은 절판되고 없는 책들이 제가 겨우 지금 한 서너 권 구해가지고 있는데 이 한 권은 제가 마침 박근혜 대통령도 저를 아시니까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또 한 권은 지금의 우리 윤석열 대통령 사모님이 한번 봐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대통령의 영부인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예,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한 책이고요. 그래서 복사는 또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왜 이리 마음이 좀 센치한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통 별로 잘 센치 안 하는데 오늘 내용들을 읽으니까 자꾸 그게 파노라마처럼 막 121 사태, 김신조 그때 기억도 나요. 그때 저 중학생이었거든요. 제 집이 서울, 옛날에 이제 서울법대 물리대 뒤에 동성동에 살았어요. 지금의 대학로 그 뒤에 낙산에 살았는데 옛날 박정희 대통령도 나중에 보니 거기 사셨더라고요. 거기 이제 해화동은 아주 부자들이 살고요. 그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제 중산층은 뭐 그 뒤에 우리도 살았죠. 제 형이 이제 서울대학병원 의대 의사였거든요. 서울대학병원. 또 다른 형도 이제 뭐 학교 가는 또 경기 고등학교 다니는 형도 있었고 막 이랬는데 거기서 어느 날 아침에 막 헬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 그때는 너무나 그냥 제일 큰 데가 서울역이고 엊그제도 가니까 그 서울역 나가면 남대문 기차역 내리면 한진 그 빌딩 그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큰 건물이 없죠. 그런데 1967년인가 68년인가 그렇죠. 1.21 사태가 김신조 막 이상하게 총소리가 나오고 그래요. 알고 보니까 그게 1.21 사태였어요. 그때 만약에 청와대 뚫렸으면 그때 왜 그 북한산 산자락 타고 들어와서 이번에 청와대 개방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 북한의 산자락을 타고 들어와서 세금정으로 해서 평창 그 세금정으로 해서 들어 넘어오다가 새벽 5시쯤 됐죠. 그런데 그 전날인가 거기서 왜 산에 나무하러 갔던 지금 같은 평창도 거기 다 산이어서 나무하러 갔던 사람이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놈들이 살려서 보냈단 말이에요. 잡았다가 인민이라고 자기가 같은 시계도 주고 이래가지고 절대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신고를 했거든요. 종로소에서 출동을 했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부딪혔죠. 총격전이 있어서 그 당시에 지금도 그 동상에 있는 최규식 경무관인가 종로서장 총경이 거기서 죽어서 이제 일개가 특진한 거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버스가 이제 시내버스가 가는데 그게 뭐 군사 차인 줄 알고 뭐 수류탄 누가 던진 것 같아요. 이놈들 중에서. 그래서 그 버스 안에서 4명인가 죽었잖아요. 예. 그거 뚫지 못했으면 그 사실 청와대 담배 그 넘는 거 금방이에요. 그 사람들로서는 탁 넘었다. 그러면 대통령 그쪽에 이제 벌써 다 알고 왔으니까 갔다. 그러면 그날은 정말 대통령이 유고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날이었죠. 충분히. 나중에 또 당했잖아요. 그 전두환 대통령 때 미얀마 가가지고 버마 그 가서 그때 우리 경제수석 뭐 예를 사람 다 죽었잖아요. 폭탄에. 마침 그 예정된 시간보다 대통령 차가 조금이간 늦게 나서 대통령은 무사했죠. 야, 이 북한 무섭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은 북한을 너무 몰라. 요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되면 좀 아는 거예요. 뭐 폭탄이 나르고 미사일이 나고 탱크가 사람 죽이고 하는 거를 뭐 영화로 생각하는 것 같아.
이거 자주국방. 이 자주국방 누가 만들었어? 박정희가 만들었지. 그거 가지고 지금 뭐 한 대 1조도 팔고 뭐 5조도 팔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거 다 우리 수출의 주력 상품이 방위산업. 그거를 만든 사람이 오원철, 우리 그 뮤지컬 박정희는 오원철 비서관, 오원철 수석, 대한민국 중화학공업의 설계자, 그 아드님 오범철 박사, 그 손자 오지현 지금 화가 요번에 6월 5일 6일 날 올 겁니다. 제가 초대할 겁니다. 예. 이거 참 끄달 돌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오늘 좀 센치한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 저희 뮤지컬 6월 5일, 6월 6일이 현충일이잖아요. 그럼 6월 6일이 이제 현충일이 돼서 6월 6일하고 극장 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원래 좀 좋은 극장들은 극장이 없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뭐 옛날보다는 이제 극장 구하기 쉬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수로 있으면 다 줄 것 같아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그 목동 로운홀에서 우리가 옛날에 했는데 거기도 다 없죠. 그런데 어떡하든 그 이 회장께서 그거를 시간을 내주었어요. 왜냐하면 뮤지컬을 5일 6일 하려면 2, 3, 4일 세팅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돈으로 양해를 구하든지 다 해야 돼요. 두 배로 돌려주든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강희 회장한테도. 요번에는 많은 분들이 와서 제가 뭐 8, 90% 채우는데 자신 있습니다. 세상 참 오겠다는 분이 벌써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영상을 또 우리 이지락 대표하고 제가 의논해서 만들어서 제 이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이제 돌아가면서 뭐 유튜브 아직은 이 사람들 다 노조위원장들이 사장을 하고 있어서 방송에 우리 못 나가요. 그래서 또 신의 한수, 또 펜앤마이크, 뭐 고성국 TV 이렇게 다 가서 또 정강훈 목사님 거기가 제가 방송도 나가고 그리고 뭐 우리 방송할 분들 요즘 많아요. 옆에 강성무 KBS 드라마 유명한 PD도 이제 나오셨지만 있고요. 안숙형 작가도 있고요. 뭐 우리 이지락 대표도 방송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김문수 지사님 쪽에서도 많이 도와주셨고요. 옛날부터. 그래서 저와 아니면 제 스태프들이 계속 나가서 그것도 하고 또 인터파크나 여기 한 두세 군데 통해서 또 판매도 하고 그럴 겁니다. 가격도 많이 내리려고 합니다. 예, 아직은 사실은 크게 적자예요. 예, 그래도 이건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순신의 바다라든지 화랑의 혼 대학문무라든지 딴 데 돈을 좀 번 걸 다 여기다 넣고 있습니다. 예, 이거 만든 거 저작권, 노래, 대본 다 저희 뮤지컬 컴퍼니의 겁니다. 가로 세로 연구소가 뺏어 가려다가 큰 코를 다친 거죠. 예, 자기들은 다시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내용은 쓰면 안 됩니다. 표절이 돼서 그건 또 저작권은 절도거든요. 강도고. 그래서 자기들이 뮤지컬 박정희를 다른 식으로 만들어주면 감사하죠. 만들면 또 제대로 만들어야 될 거고. 저는 또 아카시아 밥 유경수 여사 아카시아 밥 유경수 여사 일대기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오히려 해외 진출용으로 더 만들어서 올해는 올 겨울에는 아마 우리 동경이나 오사카 혹은 미국의 LA에서 공연 올릴 겁니다. 제가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 한두 명을 지금 일본에 보내려고요. 이미 일본하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LA하고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